구강 다소 좀 추상적인 것이지만 감상하는 것에 대한 얘기야.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다 이거야. 알았니?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대. 알다시피 서양이라는 건 이분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인간과 세계. 인간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관이거든. 서양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알았니? 자, 일단 휴이라는 사람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을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자,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을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에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대.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개를 봤대. 그러면 얘는 보는 시간, 위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개의 모습, 소리, 성질은 달라진다. 그냥 개는 맞는데 이 개가 갖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은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개 자체가 아니라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실제 개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보니까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을 보고 있는 거지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됐지? 지금 휴메의 객체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인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휴메 얘기. 두 번째, 후설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의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 일시적 장식이 뭔데요? 그랬더니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지금 휴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후설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객체가 있다. 후설. 객체가 있긴 한데 각각 다르다. 성질을 보는 거다. 이거는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 개념이 다르다.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하는 일시적 성질이 있고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건 개 맞잖아. 달라졌어도 개잖아. 이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될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 바로 후설이다. 그래서 후설은 휴하고 다른 게 뭐냐면 겉모습, 성질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무엇에 대해서? 객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서 또 뭘 얘기했는지 후설.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일시적 성질은 감각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 성질은 지성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지성으로 파악한 거다. 그러면 감각으로 파악한 건 뭘까요? 그러면 일시적 성질이 감각으로 파악된 거야. 이렇게 객체를 바라보는 그 주체가 인간이라 했잖아. 객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체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객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하먼은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은 절충이구나, 그지? 흉과 후설 모두 인간 중심으로, 이건 비판이야, 비판. 객체를 이해한다. 이게 하먼이 두 사람한테, 후설하고 여기 나와 있는 흉한테 비판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은 왜 모두 객체를 대상이라고 보고 주체를 인간이라고 보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 라고 하먼이 지금 비판한 거야.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거봐.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걸 거부했어. 그럼 주체가 누구야? 객체? 객체지. 주체를 거부했으면 객체도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객체 주체가 없는 거지.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위에 말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고 그건 잘못됐다.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의 사회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했다. 이걸 뭐라 그래?
인간 중심적인 탐구라고 봐야 되겠지. 이와 달리 하몬은 뭐라 했냐면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안 하건 간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 객체들이야. 수많은 객체들 인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정도. 그래서 그는 이러한 존재 탐구의 방법이 예술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예술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적 미학이라고 주장했어. 자, 그럼 봐봐라. 이 학문적 미학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정말 예술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몬은 이런 거지. 주체, 객체 이런 거 분리시키지 마라. 주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모두 그냥 다양한 객체로 보고 있어. 객체들로. 그리고 객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야 되겠지. 인식하기에 노력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체, 객체 이런 게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주체 중심적인 사고방식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하몬의 얘기고 하몬은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하몬은 아름다움과 지식 차이를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대.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할 수 있다.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저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래. 외부에 비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 이걸 지식이로 보았다.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가 있어. 내부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거야. 강아지는 뭐 다리가 4개고 뭐 아무튼 이런 본질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거고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는. 외부 효과니까 예술 작품. 알았어? 본질적으로 연극과 영화는 다르다. 이게 첫 번째.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보는 거야. 두 번째.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연극은 연극 무대가 있고 관객이 얼마 안 되지만 영화는 수많은 더 많은 관객들이 참여한다. 이런 거 보면 외부 효과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서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내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 이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초가 있는데 이건 왁스로 돼 있대. 이거 본질적 구성 요소지. 뭐라고? 본질적 내부적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깜깜한 밤에 우리가 양초를 키면 외부에 미치는 효과는 바로 환하게 밝히는 거다. 이게 지금 하모니 얘기란 말이야. 하모니 얘기가 좀 그 다음번에 설명이 조금 약간 추상적인데 잘 들어.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래로 환원하기.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이걸 위로 환원하기. 그러니까 더 차원이 높은 거지. 이건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고 아래로 환원하기는 본질의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아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다. 이루어진 것. 위로 환원하기가 바로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색깔로 하면 아래로 환원하기는 위로 환원하기는 노란색, 아래로 환원하기는 초록색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말하기를 이중 환원하기래. 이중. 아래 환원, 위로 환원. 이렇게 하면 객체가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지. 인식,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 유형들이라 했으니까 지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환원하기, 위로 환원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지식들이라고 한 거야.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서 객체를 서술하는 것 이걸 직서적인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름 붙였어.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자체는 아름다움이 발생하지 않아. 생각해봐. 본질을 얘기하고 효과를 얘기했어. 본질과 효과는 아름다움이 아니야.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가 예술품을 봤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표현은 뭐야? 우리가 형용사잖아. 굉장히 아름답다, 독특하다, 뛰어나다. 그걸 갖다가 얘는 나무로 돼 있고 아름다워? 아니지. 맞잖아. 얘는
다 사람들이 와서 기원하는 거야. 부처. 하나님 부처상. 그거는 아름다움을 얘기한 게 아니지. 말 그대로 내부 구성 효과와 외부 효과를 얘기한 거잖아. 그걸 미학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미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하모니고, 외부로 환원하기, 미안해, 아래로 환원하기, 위로 환원하기, 얘네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본질을 규정하고 기능을 얘기할 뿐이지.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이 어느 방향이 뭘까? 위, 아래. 객체에 초점을 맞춘,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더 미학적으로, 지식과 무관하게 하면 미학적으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인지 활동이 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모니라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예술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위에서 말하는 대로 환원하기는 하면 안 돼. 위아래로 환원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의 방식. 그래서 아름다움을 환원하는 거, 위아래 공간에 환원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럼 무슨 방법 해야 돼? 은유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이 있다. 이 하모니 얘기했던 이 은유라는 것은 지각할 수 없는, 지각할 수 있는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 이게 바로 은유라고. 이렇게 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대. 위에서 환원하기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성질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이 직서적 표현, 이건 뜻풀이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질. 두 번째, 이때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다. 지각으로.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앞에서 다 말했지, 그지?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아래로 환원하기. 그 다음에 직서적으로 교사의 성질도 파악하고요,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이런 것들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당연하지. 누가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와, 아름답다, 예술품을 대하듯 그래. 아니지, 그지? 그런데 교사는 양초다. 그러면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잖아.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되면서 양초 같은 교사, 이것도 직유니까 은유, 직유. 요거 위에 거는 은유고 요 밑에 거는 직유잖아. 다 비유학인데 객체를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왜? 그 안에 우리가 은유라는 건 우리가 보통 속성에 대한 함축이 있지, 함축. 그 안에 다 성질이 녹여져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양초 같은 교사 혹은 교사는 양초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객체인 교사하고 양초 사이의 성질 사이에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둘 사이에 공통적 속성이 발견돼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해요. 유추. 왜 교사를 양초라고 했을까? 도대체 뭘까? 그러면 객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그래, 맞아. 교사는 자신을 태워서 희생해서 봉사해서 환하게 빛을 밝혀줘. 그런 존재야. 누구한테? 학생한테. 그러면 마치 이렇게 되잖아. 고귀한 존재처럼 느껴지잖아. 이 고귀함이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미적 표현의 형용사란 말이야. 알았니?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객체에 대해서 따로 주체적 입장에서 따로 볼 것이 아니고, 또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하모니 얘기한 대로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하모는 예술이 감상자 입장에서 완성된다고 해요. 자,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지 않겠어? 하몬 얘기는 예술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개입을 해야 된다. 여기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품이 있으면 뭐해? 감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상자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인정하려면 이 사람의 감상자의 경험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여기 불상이 하나 있는데 부처님상이 있는데 수많은 걸 봤어. 이 경험을 토대로 이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그거야. 예술을 사회, 예술가, 독자 등으로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이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 예술을 배제했단 말이야. 배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형식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술을 사회와 분리됐고 예술은 예술가와 분리됐고 예술은 독자와 분리됐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하몬 얘기는 뭐야?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전체가 합쳐진다기보다는 주체와 객체가 합쳐져야 된다고. 형식주의자들은 하몬하고 정반대가 돼야 되겠지.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몬은 이런 입장에 반대하며 연극성을 긍정했다. 연극성. 연극이 뭔지 알지? 자, 선생님 봐봐. 연극이라는 건 무대에서 상연하는 거잖아. 그러면 배우가 등장인물이 무대에서 상연을 해. 아무도 안 봐. 무슨 의미가 있어? 관객이 연극 보러 갔는데 무대 위에 연극 배우가 하나도 안 올라. 한 2시간, 3시간 가만히 있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고 서로 호응하고 와 대단하다. 나 열심히 표현해야지. 이랬을 때 예술은 미적 아름다움의 어떤 본래의 의미를 발현하는 거야.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 이거야. 하몬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주체와 객체의 융합, 혼성체, 미적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몬은 있잖아. 미학이라는 것은 예술 같은 아름다움의 표현이거든. 그러면 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작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제대로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감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합쳐졌을 때 혼성체가 됐을 때 그것은 적절한 의미의 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이러면 안 되잖아. 기존의 형식주의자. 이거 안 되잖아. 이 형식주의자들은 분리야, 분리. 이런 것도 분리가 나오잖아, 분리. 얘도 마찬가지야. 기존 형식주의자도 분리. 안 되죠. 다른 새로운 관점. 이게 누가 한 건데? 이게 하몬이란 말이야. 하몬은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하몬은 예술작품의 감상과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인 목적, 사회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 순수 예술이지, 순수 예술. 순수 예술로 봐야지. 이걸 막 실용적인 목적, 뭐 하려고 아니면 사회가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예술로 받아들여. 그게 바로 그래야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독립이지, 그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몬은 혼성체, 융합체. 감상자와 예술 작품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미적 대상이 된다. 마무리. 인간의 사회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몬의 관점은 자, 객체를 높였어. 어떻게? 주체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왜냐하면 주체 혼자는 안 돼. 객체가 있어야 돼.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지. 하몬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누구 나왔지? 흉하고 후설 나왔지 앞에? 걔네들을 반성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고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그렇지 감상자가 중요하긴 한데 예술작품을 둘러싼 환경, 객체, 의도,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하몬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하몬이 지금 미학의 예술의 발전에 어떤 의의를 갖느니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로 마무리했단 말이야.
평가도 되고요. 알았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먼은 흉과 후설이 얘기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객체를 이해하거나 대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한 거고, 결론적으로 미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감상자와 예술이라는 주체와 객체의 융합, 혼성, 그리고 주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객체의 지위를 높여서 주체와 함께 예술의 어떤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술의 관점을 한층 발전시킨 게 하먼의 예술사적 의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 한번 볼까? 1번. 윗글에 드러난 하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간을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거부했다. 이건 거부했지, 그지?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거부했잖아. 주체도 다른 객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건 맞았고. 2번. 인간의 사회와 무관한 대상도 객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하먼 얘기고요. 감상자와 작품의 융합, 혼성체, 미적 대상 맞았고, 미학을 철학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될 학문으로 보았다. 여기 보면 미학이라는 게 단지 미술 영역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얘기는 하먼은 이 4번 같은 경우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잠깐 읽다가 넘어갔는데, 자, 여기 나왔죠. 미학을 제일 철학의 우선시되는 학문으로 해야겠다. 이게 바로 하먼의 얘기란 말이야. 정답은 맨 마지막 게 틀렸구만. 맨 마지막 거. 사람들이 객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이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 전혀 아니죠. 객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념이 공고해지면 어떻게 돼?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야. 알았니? 전혀 다른 해석이죠. 5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 기억과 니은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흉이고 니은은 후설이야. 두 사람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 다른 점이 좀 부각됐지, 그지? 자, 그럼 1번. 기억은 객체 자체가 아닌 객체 성질의 총합으로 보는 관점이었지. 비판한 게 아니고. 그런 관점이 휴메 관점이잖아. 니은, 감각을 통한 대상의 본질적 성질, 지성을 통한 대상의 일시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뀌었죠. 본질적 성질은 지성이고요. 일시적 성질은 감각이고요. 이게 바뀌었어, 지금. 3번. 니은, 객체 성질은 매 순간 변하는 성질과 객체를 객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본래적 성질이 있다 그랬죠. 2번 얘기가 휴메 얘기 맞아. 2번은 지금 바뀐 거고, 이걸 바꿔놓은 게 3번의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지. 4번. 니은과 달리. 자, 니은과 달리가 나왔어. 기억 얘기야. 표면에 드러나는 성질, 이면에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근원적 성질, 이런 거 안 따졌죠. 누가? 기억은 그런 거 안 따졌다고, 휴문. 성질의 묶음이라 그랬지. 본질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자, 이번에는 후설. 객체를 바라볼 때 불변한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틀렸잖아. 객체가 있잖아. 불변하는 게 있잖아. 그게 바로 본질적 성질, 근원적 성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 정답은 3번이야. 자, 3번으로 갑시다. A하고 B에 대한 하모니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A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인지활동이 예술이라고 했어요. 예술. B는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A의 유형에는, 지식에는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내면적 구성, 서술과 무엇을 행해야지는지, 이건 효과라 그랬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지식이고, 지식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 B, 직서적으로 객체를 서술하지 않고, 그렇지. 은유에 활용하여 인지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야지 예술이지. 미학이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달리 B에서는, 자, 예술이라는 건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 이걸 뭐라 했지? 은유라 그랬죠. 맞았고요.
자, B와 달리 예술과 달리 A 지식에서는 아름다움의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5번 A와 B 모두 객체를 환원하는 과정은 거치지만 환원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얘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자, 지식은 A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그랬어. 아래가 본질이고 위가 효과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원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 A 안에 환원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지요. 그러면 B는 얘는 환원하는 거 없다 그랬고 얘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뭐라고? 은유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정답은 5번이야.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 하모니 얘기한 지식은 아래로 환원하기, 위로 환원하기, 아래는 본질, 위는 효과,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환원하게 하는 거야. 그게 A, 지식만 해당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가볼까? 자, 별표해보세요. 결국 이 문제 내려고 지금 여태까지 온 건데, 위클리 하먼과 프리드. 자, 하먼과 프리드인데, 하먼이 나오고 프리드가 나오잖아. 그럼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같던지, 정반대던지, 뭐,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하먼이 더 큰 얘기를 한다든지, 프리드가 더 큰 얘기를 한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알았어? 무슨 말이지? 요것 중에 하나니까 먼저 보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지? 미국의 미술평론가 형식주의 나왔네. 그럼 하먼하고 여기는 지금 볼 것도 없죠. 뭐 이거잖아, 알았니? 연극성이라고 했어. 얘들의 예술의 주된 적이 연극성이래. 야, 생각해봐. 하먼은 연극성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얘는 적이라고 그랬어. 적. 그는 감상자와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예술작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술에서 연극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연극성 배제. 그 다음에 그가 작품을 비평할 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객체의 본질 같은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 색상, 면, 작품 외면에 나타난 특성이었다. 그는 작품 속에 다양한 요소들을 맺는 관계에서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본 게 프리드의 얘기야. 자, 그러면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하먼은 프리드와 달리, 자, 하먼은 예술작품의 사회적 맥락이 종속된 것이라고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랬지. 그렇잖아. 하먼 얘기는 이런 거 일체 배제하고 예술은 예술로 봐야지. 알았니? 굳이 얘기한다면 감상자와 예술작품의 융합, 혼용체, 상호작용, 이게 필요한 거지. 사회적인 어떤 맥락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2번. 프리드는 하먼과 달리, 자, 괄호로 쳤죠, 선생님이. 뒤에 것만 읽어봐. 프리드는 객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적 경험. 위에 뭐라는데? 객체의 본질이 아니고요. 외면에 드러난 특징, 형식, 색상, 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프리드가 그렇게 했다는 건 틀렸으니까 아예 하먼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 3번. 하먼과 프리드 모두 감상자가,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죠. 모두라는 거. 감상자가 예술작품의 성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누구 얘기야? 하먼 얘기죠. 왜냐하면 감상자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먼이 뭐냐면 인간 중심, 인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객체의 위상을 높였잖아. 그러니까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건 하먼이라고 해야 되겠지. 4번. 프리드는 이거 관계없고 모두라는 말이 나와서 이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 다음에 4번. 하먼은 연극성을 예술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연극성에 대해서 정반대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하먼은 연극성, 프리드는 연극성을 배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5번. 하먼은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고 프리드는 작품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이건 맞았잖아. 프리드 요소들 여기잖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의미가 파악되지. 근데 여기 하먼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고요, 감상자와 예술작품 간의 혼용체. 거기에 무슨 특정한 실용적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회 정치적 배경이 속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자체에 주목해야 되겠죠. 본질적인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다. 자, 마지막 문제 5번을 볼까요? 문맥상 가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네, 가가 객체에 지위를 주고 무엇을 주고 근데 지위가 뭐야? 추상적인 거지, 그치? 여기서는 지위를 주다, 명예를 주다, 뭐 이런 거야. 부여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인물을 주다, 뭐 이런 거 있어. 다 추상적인 거고, 여기는 줬다는 얘기는 객체에게 붙여주고, 뭐 이런 의미야. 같도록. 자, 처음에 부각하다는 뭐야?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고, 부과하다 이거는 세금 따위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 부담하게 하는 거야. 부양하다 이건 당연히 돌보다, 모시다 그런 뜻이고, 부여하다 뭐 이거는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이야. 주다, 주다. 그다음 부합하다는 두 개가 꼭 들어맞는다, 들어맞다. 자, 그러면 딱 맞는다가 두 개가 딱 맞는다고. 그럼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지. 왜? 이 주다라는 게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뭐뭐를 주거나 아니면 붙여주고 뭐 이런 거야. 정답은 4번이 정확하게 한자어로 맞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 내용이 좀 추상적인 거니까 당연히 예술 작품,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감상자의 경험이 예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대. 왜? 아까 불상 얘기했잖아. 여러 불상을 봤어. 그 경험이 여기 눈앞에 있는 불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학에서 아름다움의 표현,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몬의 얘기를 따진다면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감상자가 개입돼야 완성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잘 한번 이해하도록 해.